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의 조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학폭의 조치 반드시 따라야 되냐? 좀 억울한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하고 싶진 않고 그냥 안 따르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학폭의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할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만약 따르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아래에 이제 또 나오지만 또 생기부의 기재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호 즉 접촉금지죠. 2호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학교장은 가해 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보통 3개월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의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뭐 교육장이면 이제 말 그대로 각 교육지원청의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나 뭐 동일한 거죠. 보고하고 교육장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3주죠. 3주 21일 이내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 즉 1호는 제외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내에 이행할 것과 함께 미이행 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즉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만약에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문의하시는 게 요 서면 사과는 그럼 안 해도 되냐? 서면 사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 사과를 이렇게 서면 사과를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는 서면 사과 같은 경우는 약간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거는 강요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이제 불이익 받는 게 이제 1호 3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1호 3호 조치를 받으면 뭐 생기부의 기재는 안 됩니다. 그런데 1호 3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나 여기 나오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받은 동일 학급에 재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치사항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1호 조치 안 하면은 뭐 추가적인 조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조치사항 이행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여기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이제 학부모 교육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인데 학부모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그거 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예,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으면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행하는 게 맞고 만약에 억울하게 조치를 받았으면 그렇게 억울함을 해소할 게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거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혹여 이제 뭐 불합리한 뭐 조치가 내려왔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지 이렇게 무작정 억울하다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제 뭐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 폭력 정말 그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딱 두 가지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